네, 반갑습니다. 울산 부동산 정보 채널의 임소장입니다. 울산시가 2022년 각 부근별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각 구마다 안고 있는 과제와 비전을 영상에 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동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에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울산시와 동구청이 동구 발전 전략과 정책 지원 방안의 내용으로 5대 전략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이고요. 두 번째가 동구를 울산의 관광 중심 도시로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가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번째는 도로 인프라 개선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계획입니다. 각 추진사업별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입니다. 먼저 연포산 터널과 울산대교의 추진 배경은 동구의 주요 도로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동구의 주요 도로는 연포 삼거리와 성내 삼거리로 진입하여 지역을 순환하는 순환도로 체계 구조입니다. 이는 동구의 지형 특성상 바다로 둘러싸여 진출입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울산시가지에서 동구로 들어오는 진출입로는 연포 삼거리와 성내 삼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주력 산업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출근 시간에 교차로 결절 부위인 연포 삼거리와 성내 삼거리는 교통 지역이었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동구와 남구의 산업시설을 연계 목적으로 2009년에 착공해 5년 반 만인 2015년 6월에 울산대교와 연포산 터널이 개통을 했습니다. 울산대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가 1.15k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단경간 현수교라고 합니다. 단경간 현수교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나면서 이런 줄이 많은 다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다리를 현수교라고 합니다. 교상의 하중을 주탑에 의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는 형식이고요. 경관은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경간 현수교는 두 개의 주탑 사이의 거리인 경관이 하나로 연결된 현수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대교가 주탑과 주탑 사이가 가장 긴 이유는 울산항과 자동차 수출 부두의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 항로폭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울산시에서 80%, 동구에서 20%를 부담하여 동구 주민에게만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울산시와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울산대교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동해남부선 개통으로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특화된 관광 자원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울산 뉴스를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개통으로 부산에서 울산 동구 출렁다리를 구경하기 위해 왔는데 동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 안내 표지판 하나 없다는 얘기와 태화강역 시내버스 이용 시 경유지가 너무 많아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 이용 시 13,000원이 든다고 하니 왕복 26,000원이 드는 셈인데 과연 이를 이용할 관광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행히 태화강에서 대항암까지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유지는 태화강역에서 롯데백화점 광장, 장생포 고래박물관, 울산대교를 지나 대양암 공원으로 약 4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요금은 울산 시민은 4,000원, 외부 관광객은 6,000원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운행 횟수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코스는 버스 2대로 하루 각각 9회 운행하고요. 대양암 코스는 버스 1대로 하루 5회 운행으로 운행 횟수가 적어 불편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불편 상황을 개선해서 외부 관광객이 쉽게 올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게 만든다면 울산시와 동구,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사업은 관광도시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동구는 2015년 조선업발 제조업 위기로 인해 인구 유출과 토지 가격 하락 등 지금까지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울산 동구의 지역 먹거리인 조선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울러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특정 기업의 위기뿐만 아니라 곧 지역 사회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동구의 효자인 현대중공업이 버텨주고 있을 때 동구는 하루빨리 산업의 다각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울산 동구는 천혜 바다 자원을 가진 울산 12경 중 하나인 대양암공원을 품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개통한 출렁다리는 개통한 지 6일 만에 6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말에는 100만 명이 울산 동구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대양암 공원은 케이블카, 짚라인, 스카이워크를 현재 조성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양암 공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동구 대양암 공원 일원과 울산 수산물 판매 센터 인근에 길이 1.5km 규모 케이블카를 비롯해 체험시설인 짚라인, 정류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산시는 2021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 설계 인가 등을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에 착공해서 2023년 3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낙후된 어촌 마을인 일산진 마을이 2017년에 새뜰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로 및 주변 환경이 개선되었고요. 일산동 고늘지구 일원 12,000여 평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 센터의 인근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 시설 부지와 조선산업의 핵심 앵커 시설 부지, 그리고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운전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율운항 실증센터가 2021년 10월 19일에 기공식을 했고요. 케이블카 조성 사업도 곧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산업 재도약을 꿈꾸다입니다. 2015년 조선업 위기를 시작으로 2017년 암흑기를 지나 2018년부터 수주 조항이 점차 나아지면서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선박수주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서 선박 운전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선박 산업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울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대공업 고등학교 인근에 미포국가 산업단지를 추가 확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미포동 234-1번지 1원이고요. 면적은 33만 2천 제곱미터이며 산업시설 15만 6천 제곱미터, 공원 10만 2천 제곱미터, 공공시설 7만 4천 제곱미터로 구성되었으며
산업용지는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고요.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연간 57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8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도로 인프라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의 교통 편의 증대를 위하여 동구 주전동과 북구 어물동의 연결하는 미포 산업로의 확장 사업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확장 구간은 주전 교차로에서 강동 골프장까지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건립한 서부회관과 동부회관으로 체육시설이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마는 조선업 불황으로 동부회관과 서부회관이 매각되고 민간에서 인수받아 운영했으나 운영업체 선정 및 경영난으로 두 곳 다 문을 닫으면서 체육 불모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구와 울산시는 서부동 554-3번지 1원에 기반시설 사업 부지인 남목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건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의 3층 건물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동구에서 도시개발 계획이 있어서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치는 동구 연포산 터널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을 나누어 북쪽은 화정 1지구이며 남쪽은 화정 2지구로 현재 동구는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동구 도계위 자문을 거쳐 울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정 1지구는 민간 주도로 82,200제곱미터 부지에 단독 공동주택 등을 포함해서 1158세대 규모이며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 용지가 전체 용지의 63.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도시 기반 시설의 부지로서 공원 18.9%, 녹지 1.7%, 유수지 2.8%, 도로가 12%이며 주차장이 1.1%라고 합니다. 화정 2지구 위치는 하봉동 대성아파트 인근 192-4번지 1원이고요. 면적은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1535가구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지가 전체 54.3%를 차지하고요. 약 3,600명 입주 계획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 용지가 9.8%, 녹지가 1.65%이고요. 주차장이 2.4%, 그리고 공공청사가 1.8%로 계획되어 있는데 동구청사가 1995년에 지어져 노후화 등으로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화정 2지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조선업 해양플랜트 협회가 현대, 대우 등 8개 조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생산 추가 인력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울산의 경우 향후 1년 이후 최대 5,000명 이상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해당 인력에 따른 가족 등을 감안하면 약 10,000명에서 20,000명 가량이 인구가 울산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동구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성적과 사업단지의 확장, 대양암 공원에 대한 관광객 유입, 그리고 인구 유입을 대비한 도시개발 사업 등 주요 지표와 계획 등을 종합해보면 동구 경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임원년을 맞이하여
동구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